감나무 서당 제2강 부수. 전 시간에 한자는 말이다, 즉 뜻글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뭉쳐서 짜여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리 글자는 풀어서 옆으로 길게 늘려서 말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뭉쳐서 이렇게 한태로 통자를 만드는데 그 구조, 짜임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규칙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을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 오늘은 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때 부자입니다. 때. 어떤 무리. 이 수는 머리수자입니다. 머리수. 머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괴수 또는 영수 하듯이 대표라는 소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런데 우리 한자에는 우두머리라는 글자가, 이 머리라고 하는 글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수자, 하나는 머리혈자. 머리혈. 머리혈자가 있습니다. 머리혈. 근데 머리혈자는, 머리수자는 머리를 꼿꼿하게 당당하게 세우는 머리를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머리혈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겸양지덕이 있는 것을 머리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머리라고 하는 합해가지고 만드는 글자는 모두 머리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상할 때 머리 두자라든지 머리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자는 그래서 우두머리, 대표, 그래서 대표입니다. 때의 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의 대표는 무엇으로 대표하느냐? 힘으로 하느냐? 권력으로 하느냐? 무슨 무슨 재력으로 하는가? 알무로 하는가가 아니라 뜻으로 합니다. 뜻을 대표해 줍니다. 그 글자의 뜻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수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자는 부수에다가 다른 글자를 더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한자를 만드는데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수는 다음에 밝혀진 것입니다. 다음에 부수는 다음에 밝혀진 거고, 후에 부수가 더해진다는 것을 밝혀진 것입니다. 부수라고 하는 말은 서기 120년에 동안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540개의 부수를 만들어서 한자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사를.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한자를 모두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밝힌 것이 부수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귀납적으로 증명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수라는 이론도, 귀납적인 이론은 늘 약간의 예상이 많습니다. 연역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다음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일 중에서 그 규칙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예상들이 많다. 그래서 한자는 예상이 늘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40개를 허신이가 서기 120년에 만들어 놨다가, 그 뒤에 명나라 때 매응조라는 사람이 자의라고 하는 데서 214자의 부수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쓰고 있는 부수가 214자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여기서 그 540자에 된 부수를 축소하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만들어서 214자로 만들었는데, 이때
부수가 이형, 모양이 다른 부수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수는 214종류 글자에서 글자 수는 260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국 같은 데서는 간자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개발해 갖고 활용함으로써 부수를 100 몇십 자로 줄여버렸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한 것은 부수라는 것은 차칙이 아니다. 공부하는데 부수를 그냥 금과 옥조로 생각가지고 철칙처럼 이렇게 모시는데 부수도 필요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부수를 공부해야 된다. 현재 부수를 공부하면서도 부수를 처음부터 계속 외웁니다. 214자를 다 외우는데 그것도 다 외우면 좋으나 효과적이지 않다. 부수는 같은 많은 글자 중에서 같은 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통 개념을 찾아내는, 부수를 찾아내는 이런 작용으로서 글자의 차이와 그 뜻을 밝히는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대표로서 이 글자의 뜻의 대표입니다. 뜻, 글자는 뜻입니다. 뜻. 그래서 나무 목으로 글자가 만들어지면은 그 글자들은 모두 나무하고 관계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붙은 글자가 또 있어요. 하반 글자가. 그 하반 글자가 구체적으로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뜻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부수 한자라도 그 뜻이 다르는 이유가 그 뒤에 붙어지는 합해지는 글자에 따라서 그 글자의 뜻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수는 사람으로 말하면 성씨와 같습니다. 성씨. 성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사람을 한 줄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씨끼리.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도 한자를 그 부수대로 전부 한 군데다가 모으고 또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모두가 부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수는 공부를 하는데 많은 글자들을 한 100자 내지 한 200자 정도를 안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같이 된 것, 같은 부수인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다시 밝혀보고 따져보고 이건 나무목으로 부수가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왜 나무목에서 기둥주자가 되고 이것은 다른 뜻의 글자가 되는가 라는 건 이유를 밝혀보면서 아이들의 유연한 사고력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일자부터 그 부수가 지니고 있는 글자들을 분석하고 따지고 밝히면서 비교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